어릴 때부터 축구의 두각을 드러내 아예 유학을 위해 가족 전체가 스페인으로 이주해 축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한 선수가 있습니다. 만 16세에 프로 무대에서 첫 데뷔전을 치르며 한순간에 한국 축구의 희망으로 떠오르기도 했었는데요. 기대와 다르게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한국 팬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 희망은 근거 있는 희망이기도 했는데요. 스페인 왕립축구연맹에서 병역 문제를 해결해준다며 스페인 국적 취득을 제안하기도 했다고 하거든요. 물론 자신과 가족은 대한민국 국적 이외의 다른 국적 취득은 고민조차 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선을 그었지만 말이죠. 오늘의 주인공 이강인 선수인데요. 최근 시즌이 막 개막하며 온 언론과 구단이 그의 변화된 모습에 주목하고 있다고 합니다. 외신들은 프리시즌 5경기에서 이강인이 보여준 모습은 고무적인 것을 넘어 역대급 성장이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버전, 즉 이강인 2.0으로 진화했다고 평가를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가 이번 시즌 스페인 라리가에서 활약한 모습에 대한 감독과 동료, 그리고 언론의 평가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그의 완전히 달라진 변화를 감지한 것은 그의 소속팀 마요르카 코치진입니다. 지난 시즌까지는 선수비 후역습을 추구하는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의 전술 성향 탓에 줄곧 선발과 교체를 오갔습니다. 실전 경험이 떨어지다 보니 당연히 팀과 합을 맞추는 기회도 적었고 그의 패스와 플레이 스타일을 받아줄 상대가 없다 보니 그의 장점을 끌어올리기 쉽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새 시즌에도 이강인이 주전 경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프리시즌 평가전에 모두 출전하며 우려를 모두 씻어낸 상황입니다. 얼마나 코치진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아기레 감독은 개막전 공식 기자회견에서 올 시즌 이강인이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으로 기대하며 다양한 요구를 전달한 상태다. 지난 시즌 다소 부족한 점들이 보였지만 놀랍게도 한 시즌 만에 그가 다른 선수가 된 것처럼 성장했다. 상당히 높은 퀄리티를 갖춘 선수가 됐으며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주전으로 뛸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평가할 정도였으니까요. 실제로 이강인 선수는 절치부심하여 단점을 보완하며 스스로를 갖고 가는 전략을 대대적으로 수정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피지컬이 부족하다 하면 몸을 키우는 트레이닝에 집중했다고 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번에는 단점을 보완하기보다는 장점을 강화하는 쪽으로 진화의 방향을 정했다고 합니다. 정교한 패스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면서 팀이 경기하며 골로 이어지기 위해 무조건 지나가는 허브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는 겁니다. 공을 보유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받자마자 소위 킬패스라고 하는 노련하고 빠른 패스를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팀 전체의 공격 속도도 한 박자 빨라졌고요. 이런 이강인 2.0으로의 업그레이드 결과에 대해 이강인 스스로도 만족하는 분위기입니다. 한동안 멀어져 있던 카타르 월드컵 본선 출전에 대한 기대감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정도로 자신감이 붙었고요. 그는 아직 월드컵이 열리지 않았고 제겐 아직도 기회와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믿습니다. 저에 대한 우려가 많다는 것은 알지만 저 역시 세계 최고의 리그인 스페인 프리메라 리가에서 뛰고 있는 선수고요. 그리고 여기서 저 스스로의 경쟁력을 입증하면 반드시 기회가 올 것이라 믿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였죠. 그가 주전 그룹에 오르며 팀과 언론도 그에 대한 관심 또한 늘어가고 있습니다. 해프닝이 일어난 것은 지난 8월 초 김민재 선수가 뛰는 나폴리와의 친선 경기를 준비하는 훈련장이었습니다. 팀의 공식 훈련에서 한 선수가 난데없이 이강인에게 공을 뺏기 위해 경기와 상관없는 수준의 발길질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겁니다. 영상은 급속도로 퍼지며 한국 커뮤니티에서까지 주목하기에 이르렀는데요. 영상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상황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이야기가 나올 만한 모습이긴 합니다. 10명 남짓의 선수들이 원을 그린 채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패스와 압박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으로 원 밖의 다수 인원이 서로에게 원터치 패스를 하면 원 안에 소수 인원이 공을 뺏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훈련이죠. 이때 원 밖에 있던 이강인은 바로 옆 동료 선수와 공을 주고받았는데요. 원 안에 있던 선수가 이강인에게 공을 뺏기 위해 발길질을 가했죠. 그러자 이강인은 재빨리 공을 들어올렸고 해당 과정에서 손을 다친 듯 공을 한 손에 든 채 뒤에 있는 코치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이강인은 이런 논란을 잘 알고 있고 전혀 문제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자신의 SNS에 해당 발길질 선수와 찍은 장난스러운 사진을 올리며 인종차별하지마 하하하 라는 글을 남긴 건데요. 마요르카 구단 공식 SNS에서도 이를 지원 사격하듯 둘이 어깨동무하며 걷는 사진을 올리기도 했죠. 즉 그와 친한 사이라는 걸 사진으로 설명하며 가벼운 해프닝과 장난이었음을 강조한 지혜로운 방법으로 소통한 겁니다. 사실 이강인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천재형 선수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메시처럼 무게중심이 낮고 공을 잘 다루는 기본기가 충분한 선수로 덩치가 큰 서양인 선수들의 거친 압박에도
볼 소유권을 잘 뺏기지 않는 기술 축구에 능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볼 점유율을 높여가며 전방으로 조금씩 압박해가다 수비수를 따돌리는 전술에 대한 이해까지 갖춰 유럽 최고 수준의 리그에서도 절대 밀리지 않는 선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죠. 이강인은 좀처럼 한국 축구에서 보기 어려웠던 드리블을 구사했고, 특히 공은 제자리에 둔 채로 한쪽 발만 움직여 몸 방향만 전환하는 라 펠로피냐라는 움직임은 그의 전매 특허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시야, 킥, 패스 능력도 강점이었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답게 공격수에게 마지막으로 패스해 골로 연결하는 기회를 잡는 선구안이 강했거든요. 특히 롱패스를 찔러줄 때는 성인 무대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공이 빠르고 정확해 택배 왔어요 라는 애정어린 칭찬까지 그를 따라다닐 정도였죠. 모두가 그의 대단한 성공을 점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은 성인 프로 무대에서 스스로를 증명하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너무나도 뚜렷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장점도 분명하지만 자연스럽게 공이 없는 상황에서의 움직임, 다소 느린 움직임, 소극적인 수비 가담 등이 따라왔기 때문이었죠. 시대를 잘못 태어났다는 말도 나올 정도로 조직적인 압박과 공수 전환이 트렌드인 현대 축구에선 하나같이 치명적인 약점들이었고요. 그러나 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시즌에 이를 노력으로 하나씩 극복해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빠르고 조직적인 스페인 축구 템포를 따라가는 것은 물론이고 이강인의 움직임으로 팀의 전반적인 공격 속도까지 빨라진 겁니다. 프리시즌 5경기에서 이강인은 이전보다 필요 이상의 시간 동안 공을 소유하지 않고 공을 적재적소에 빠르게 꽂아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상대적으로 작은 몸집을 보완하기 위해 크기를 바짝 키우는 벌크업을 시도했고 이에 따라 몸이 느리다는 약점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번 시즌에는 놀랍게도 몸싸움도 밀리지 않으면서 속도까지 빠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강인은 프리시즌 내내 몸이 가벼워 보였고 자신이 가진 기술을 바탕으로 빠른 패스와 드리블 실력을 뽐냈습니다. 그의 정면은 늘 상대 진영을 바라보고 있을 정도로 공격적인 태도를 유지했고요. 우리는 이강인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대와 꾸준히 성장하려는 그의 의지를 바탕으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팀에서도 더 많은 출전을 보장받으며 약점으로 지적받던 수비 스킬이 향상돼 요즘 몸짓을 보면 적극적인 수비 가담, 돌파 후 패스 등을 통해 측면에서도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 울티마 오라와 디아리오 데 마요르카에서도 그의 껑충 뛴 실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프리시즌 이강인의 활약은 기대를 걸기에 충분하다. 마치 물속 물고기처럼 움직였고 아시아의 새로운 슈퍼스타가 될 준비를 마쳤다고 극찬할 정도였죠. 이강인은 비장한 마음으로 이번 시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슈퍼스타가 될 것이라는 스페인 언론과 감독의 기대와 성원에 그가 꾸준히 성장해 올겨울의 카타르, 내년 아시안게임에서도 그를 볼 수 있기를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